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문별 배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이 부문별 배부를 하실 때, 자, 지난 시간에 2단계까지 했었죠. 자, 이번에 할 거는 뭐냐? 이 3단계. 보조부문비를 어떻게 제조부문 쪽으로 배부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보조부서끼리도 자기들끼리 만다고요. 용역의 수수관계가 있을 겁니다. 서무부서 직원도 공무부서 아저씨에 대한 만다 인건비 관리를 했을 거고, 공무부서 직원들도 서무부서 와서 뭐 수리 같은 걸 했을 거란 얘기죠. 요렇게 서로가 주고받은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보조부문비에 대한 계산 방법. 됐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뭐가 있다고요?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자, 얘들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조부문끼리 이렇게 용역 수수 관계가 있죠. 이 수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없다고 보고 계산을 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호 배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 야, 왜 무시하냐 이거죠.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고려하자. 줄 거 죽고 받을 거 받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죠. 이분법적 논리예요. 그래서 중간에 상호 절충안으로 나오는 게 일부만 고려하자. 하나는 인식하고 하나는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이,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고려한다. 이 두 개의 절충안이 뭐다? 단계 배부법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일부만 고려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이라 하면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계산은 이 셋 중에 가장 간편할 겁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가장 간편할 겁니다. 대신에 계산이 간편하면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생기겠죠. 맞죠? 그에 반면 상호 배우법은 이 세 가지 중에 계산이 많다고 가장 정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가장 복잡해질 거라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계 배우법은 직접 배우법과 상호 배부법에 대한 절충안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알겠습니까? 순서. 뭐부터 배부할 거고 뭐를 무시할 거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단계 배우법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직접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하고요. 상호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인식하는 거고요. 그 절충안으로 나오는 게 단계 배우법이다.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단계는 왜? 하나는 인식하고 하나는 무시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제 문제를 가져왔어요. 이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다음 자료 이용하여 뭐 한다고요?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시오. 맞죠? 우리가 해야 될 건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여기에 있는 이 보조부문 원가를 무조건 이 제조부문 쪽으로 다 옮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자기 부문 발생액이 있습니다. 120만원, 70만원, 28만원, 40만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앞단계 2단계 있죠. 앞에 1단계 부문 개별비, 직접비를 부과하시고, 두 번째 부문 공통비, 간접비를 배분을 해서 나왔는 자기 부문비다라는 거.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보조 부문에 대해서 동력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동력이 생산했는 전기 킬로와트가 10,000kW, 6,000kW, 4,000kW입니다. 뭐냐? 우리 회사는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쓴다고 보는 거고요. 전체 20,000kW를 생산해서 4,000, 6,000, 10,000kW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20,000kW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발생했다? 28만원의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선 같은 경우에는 배부 기준이 작업 시간입니다. 전체 8,000시간을 일을 했어요. 근데 절단 쪽에서 3,000시간, 조립 쪽에서 3,000시간, 동력 쪽에서 2,000시간을 일을 하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8,000시간을 일을 해서 4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정확한 표 해석인데, 자, 이 계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직접 배부가 있고 단계 배부가 있고 상호 배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지금 직접 배부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자, 이번에는 제가 뭐부터 한다고요? 그렇죠. 직접 배부법부터 먼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배부법을 설명할 때는 일단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많다고요? 완전히 무시된다 그랬죠. 그럼 표 해석을 새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 원래 동력은 전체 2만 kW 생산을 했지만 이 중에 수선 4,000kW는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얘는 없는 자료다라고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없는 자료를 보게 된다면 전체 전기 생산량은 16,000kW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선 부분 또한 동력 부분에 일했는 2,000시간을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선 부분에 만다 전체 작업 시간은 8,000시간이 아니라 6,000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맞죠? 요렇게 표를 해석하셔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무시한다 그랬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배부할 거냐? 제일 먼저 동력 부분을 배부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배부되는 금액을 구하시오 하면 그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 전체적인 계산을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력 부분비를 배부하겠습니다. 절단 부문 쪽과 어느 쪽으로? 조립 부문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부를 배울 때 항상 배부율을 구하시고 배부액을 구했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두 번을 귀찮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합시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일단 동력 부문의 자기 원가는 28만 원입니다. 맞죠? 28만 원이다. 자, 곱하기 배부 기준 총액. 동력 부문을 배부하는 거는 전기 생산량이라 그랬죠. 전체 전기 생산량을 얼마로 봐야 된다고? 16,000kW로 봐야 되겠죠? 16,000kW. 16,000kW. 자, 요렇게 적으면 이게 배부율이잖아, 지금. 맞습니까? 여기에 각각 절단은 얼마? 10,000kW의 전기를 썼고요. 조립 부분은 6,000kW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각각 배부되는 금액이 얼마냐? 얘 같은 경우 17만 5천 원이 배부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이 배부될 겁니다. 결론은 28만 원이 배부가 되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력을 배부했기 때문에 요거 합계내면 28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 배부했으니까 그 다음 뭘 할까요? 수선을 배부해 볼게요. 자, 수선 부분을 배부한다고 한다면 수선도 두 군데로 배부합니다. 절단 부서와 어느 부서요? 그렇죠. 조립 부서 두 군데로 배부하겠습니다. 자, 수선 부분 자기 원가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40만 원이고요. 곱하기 배부 기준 총액. 수선 부분은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일단 동력 쪽에 2,000시간은 없는 걸로 봤죠. 전체 작업 시간 몇 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6,000시간. 그래서 배부 기준 총액 6,000시간을 나눠 주시게 되면 요 금액이 배부율이 될 겁니다. 여기에 각각 자기들이 썼는 게 몇 시간씩? 그렇죠. 3,000시간씩 계산이 될 거다. 그러면 20만원, 20만원. 요렇게 배부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배부가 될 거고, 합계를 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40만원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볼까요? 절단 부서 같은 경우에 동력한테 17만 5천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수선한테 얼마? 20만 원 받았죠.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요거 합쳐서 우리는 이 금액이 37만 5천 원. 맞죠? 그 다음에 수선 쪽 같은 경우 조립 쪽 같은 경우에는
동력한테 10만 5천 원, 그 다음에 조립한테 얼마? 20만 원을 받았죠. 맞나요? 그래서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됩니까? 30만 5천 원이 됩니다. 결론 도합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68만 원이 되죠. 우리가 이 68만 원을 배부한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직접 배부법은 계산하실 때 이렇게 방금 줄 거 드렸지만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는 없다고 보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직접 배부법 다음에 뭐 설명드릴 거냐? 단계 배부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단계 배부법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됐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할 겁니다. 자, 예제는 방금 전과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자, 이번에 제가 뭐부터 할 거냐? 동력을 우선 배부하겠습니다. 뭐를 우선 배부한다고? 동력 부분을 우선 배부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단계 배부에서는요. 선배부되는 보조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을 인식하셔야 되고 후배부되는 다른 보조 부문은 만다고요. 선배부됐던 보조 부문을 무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은 단계 배부법 동력 부문비를 먼저 제가 배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건 무슨 배부라고요? 그렇죠. 제가 안 적었네. 단계 배부법이다라는 거. 자, 동력 부분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절단 부서 쪽으로 배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군데 어디? 조립. 그리고 이 동력은 수선 부분이라는 다른 보조 부분까지 총 3군데를 먼저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동력 부분은 지금 보시면 자기 원가 얼마? 그렇죠. 28만 원이죠. 자기 원가 28만 원. 이 금액을 배부하셔야 되는 거고 동력 부분은 배부 기준이 킬로와트입니다. 1000kW, 6000kW, 4000kW 전체 얼마? 20000kW입니다. 이번에는 수선 부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른 보조 부분을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배부 기준 총액 얼마가 됩니까? 20000kW. 얘도 20000kW. 20000kW로 나누게 된다면 얘가 배부율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각각 배부 기준 사용량 1000kW와 그 다음에 6000kW와 그 다음 어디요? 4000kW 됐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4만원이 나올 거고요. 절단은요. 그 다음에 조립은 84,000원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선 쪽은요. 56,0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28만원이 되는 거죠. 어쨌든 28만원이 다 배부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력 부분은 이미 배부가 끝났죠. 얘는 배부가 끝났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수선 부분을 배부해야 되는데 수선 부분은 이제 동력 부분이 배부가 끝났는데 또 넘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인식하고 하나는 인식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수선 부분은 인식했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수선 부분이 배부할 때는 이 동력 부분비 2000시간을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얘를 하나를 무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작업 시간을 8000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죠. 6000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선 부문비를 배부하게 된다면 절단 부서와 똑같이 조립 부서 쪽으로 배부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자기 부문 원가, 자, 수선 부분은요 자기 부문 원가가 원래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동력 쪽에서 이 수선 쪽에 56,000원을 배부해 줬죠. 맞습니까? 그럼 56,000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문 원가를 56,000원을 더 더하게 해 주셔야 돼요. 56,000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 부문 원가가 얼마로 보이지냐면 합쳐서 456,000원으로 자기 부문 원가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56,000원 어디서 왔는데요? 여기에 방금 배부하던 금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그러면 자기 부분 원가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배부 기준 작업 시간 전체 몇 시간 본다고요? 그렇죠. 6000시간 봐야 되겠죠. 왜?
다른 보조 부분, 동력 부분은 무시하는 거니까 현재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배부 기준 사용 시간 3,000시간과 얘도 3,000시간을 곱하시게 되면 둘이 각각 22만 8천원, 22만 8천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합 45만 6천원이 배부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볼까요? 절단 부선은 동력에서 14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수선에서 22만 8천원 받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단 쪽은 배부되는 금액이 요 두 개 합쳐서 얼마 됩니까? 36만 8천원이 됩니다. 두 개가 맞죠?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은, 이 조립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절단 동력 쪽에서 8만 4천원, 그 다음에 어디요? 수선 쪽에서 22만 8천원 받았죠. 그래서 이 둘의 합, 결과적으로 이 둘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31만 2천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68만원이 되는 거죠. 맞죠? 결론은 뭐가 됩니까? 68만원을 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 아까 전에 봤지만 직접 배부했을 때와 금액이 조금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제가 단계 배부법에서 동력 부분 우선 배부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의 때 부문별 배부에서 만다고 단계 배부법 중에 수선 부분 우선 배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청취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지만이 저도 힘을 내서 영상 촬영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